그래서 저도 사실 쿠팡이라는 플랫폼의 의미가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당연히 광고비를 내면서 내가 쿠팡에다가 파는데 광고비를 안 내?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광고비 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광고비 없이 팔아야 하는 플랫폼에 대한 의미가 저한테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네, 반갑습니다. 주프롬 오랜만이에요. 네. 여러분들 쿠팡 셀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지금도 하시는 분들은 쿠팡 셀링 잘 하고 계신가요? 어때요, 요즘에 성과가? 파는 방식이 저는 바뀌었어요, 사실. 작년까지 성과 냈던 방식과 올해부터 성과 내는 방식이 완전 100%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 실패, 또 작은 성공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 시점에서 사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런칭 방식에서 유의미한 값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쿠팡이 분명 매력적인 플랫폼이긴 해요. 왜냐면은 트래픽이 가장 많이 몰리니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니까. 근데 반면에 공포스러운 플랫폼이기도 해, 이 셀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뜯어가고 광고를 안 돌리면 안 팔리기도 하고,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쉽게 반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기껏 돈 버는 줄 알았더니 광고와 반품 비용 때문에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플랫폼이 쿠팡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무서운 플랫폼에서도 구멍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에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제가 말하는 그 구멍이라 하는 거는 쿠팡이라는 플랫폼에서 광고비를 안 들이고 광고 캠페인 자체가 없는 상태로 물건을 파는 거죠. 왜냐면은 소비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플랫폼인 건 맞으니까 그 트래픽을 활용을 하면서 광고비는 안 쓰면서 쿠팡의 노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셀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거창하게 말해서 노출 알고리즘이지, 쿠팡의 그냥 노출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PC 화면에서 어떤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그 PC의 1페이지에 광고 다 빼고 일반 자연 노출 기준으로 약 25개의 상품들이 쫙 뜹니다. 이 25개의 상품이 뜰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를 검색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보호대를 검색을 했어. 그럼 김치 25개 상품이 PC 1페이지에 뜬단 말이에요. 아니면 보호대 25개의 상품이 1페이지 뜬단 말이에요. 이 1페이지에 25등 안에 드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25등을 만드는 그 기준. 근데 그 기준이 딱 한 가지냐, 아니면 한 가지가 아니냐, 거기에서부터 사실 그 고민이 출발이 돼야 돼. 사실 25개 상품을 띄워주는 기준이 한 가지라고 해버리면은 쿠팡에서는 구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1의 기준은 판매량일 수밖에 없으니까 판매량으로만 1등부터 25등이 1페이지에 올라온다고 해버리면은 쿠팡에서는 구멍이 없어요. 근데 1등부터 25등을 만드는 그 기준은 분명한 거는 한 가지가 아니다. 분명히 다른 기준이, 판매량 말고 다른 기준이 존재한다. 100% 존재한다. 저희가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고 유의미한 값을 얻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른 기준에 부합하게끔 상품을 세팅해서 런칭을 하게 되면은 광고비 없이 1페이지에 올라오는 거죠. 1페이지에 올라온다는 말은 아무렴 판매량을 받아가는 거예요. 1페이지 상단에 비해서 되게 미미한 판매량일지라도 아무렴 하루에 몇 개씩 판매량을 받아가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쿠팡의 노출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1페이지에 띄우는 역할인 거고, 1페이지에 올라온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순수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실제 소비자들이
내 상품을 선택하게끔 상품 세팅을 해야 돼. 신규 상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즉각적인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썸네일, 두 번째는 가격. 우리가 이제 막 런칭했는데 리뷰를 몇백 개, 몇천 개 쌓을 수가 없잖아요. 끼케야 몇십 개인데. 1페이지 중하단에 노출이 됐을 때 소비자가 1페이지 상단 거를 안 사고 내 거를 사는 그 힘을 내가 만들어줘야 돼. 무엇로? 썸네일과 가격으로. 그러면은 1페이지 하단에 노출이 되면서 판매량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잘 팔리면은 더 상단으로 올라가게 된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판매를 못 받아버렸어. 그러면 이제 밀리는 거예요. 이제 사라지는 거죠. 왜냐면은 쿠팡은 롤링 시스템이어가지고 상품의 기회를, 다른 상품에도 기회를 주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판매량을 못 받아버리면 이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 첫 번째는 노출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정도로 매력 있는 상품으로 내가 런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출 시스템에 최대한 부합하게끔 상품을 세팅해서 런칭해야지만이 쿠팡 노출 시스템이 내 상품을 1페이지에다가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방식으로 런칭을 해가지고 성공 확률을 제가 나름 평균을 내보니까 대박 날 확률이 한 25% 정도는 돼요. 사실 사업에 100%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100%는 없죠. 100%가 있으면 다 사업을 하겠죠. 근데 광고비 들이지 않고 이 방식으로 해서 나름 대박이 날 확률은 평균적으로 한 25% 전후야. 이 대박의 기준은 하루에 50개 이상 판매, 광고비 없이. 그 다음에 한 중박은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팔리는 거. 중박이 날 확률도 한 30%인데 광고비 없이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팔리는 거. 세 번째로는 이제 쪽박, 망하는 거죠. 분명히 망할 확률도 존재한다. 망할 확률도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박과 중박이 좋은 성과라고 봤을 때 이 대박과 중박을 낼 확률은 한 40%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성공 확률이면 저는 매우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쿠팡에서 매출이 상당히 열려있는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나름의 실패하지 않고 중박과 대박을 낼 확률이 40% 가깝다? 이거는 사실 그 다음부터는 한편으로는 공격적으로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소비자로부터 매력적인 느낌을 만드는 상품을 세팅할 줄을 안다면은 그냥 런칭만 계속하면 돼.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 3개 런칭했는데 3개 다 중박 이상이 나와버렸어. 이제 그분은 오늘도 이제 조금 전에 소통을 했는데 되게 썸네일을 잘 만들어. 썸네일을 한번 보면은 약간 머리에 남게끔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3개 런칭인데 3개 다 중박이 나와버렸지. 그래서 저도 사실 쿠팡이라는 플랫폼의 의미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당연히 광고비를 내면서, 내가 쿠팡에다가 파는데 광고비를 안 내?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광고비 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광고비 없이 팔아야 하는 플랫폼에 대한 의미가 저한테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왜? 그런 성공 사례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돈을 잘 지키면서 온라인 셀링 사업을 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이야기를 그냥 한 거고, 이어가지고 이제 실제 사례 결과 값을 조금 공유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상품인데 중박에 조금 못 미치긴 해요. 근데 저도 이걸 사실
접을까 했어. 접을까. 근데 이게 사계절 상품이다 보니까 그냥 가져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잘 팔리면 15개, 안 팔리면 5개, 5개에서 15개 사이를 하루에 팔고 있어요. 광고 캠페인 없이, 광고비 없이 팔리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 팔 때 2,500원 남는단 말이에요. 사실 평균 한 10개 이상은 하루에 팔려야지만 가져가는 기준에 부합하긴 하는데, 그냥 이건 사계절 상품이니까 깔아놓자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적게 팔리면 5개, 많이 팔리면은 15개 팔면서 광고비 없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쿠팡의 노출 알고리즘에 부합하게끔 세팅을 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는 좀 덜 팔려갖고 아쉽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이 정도 성과면은 양호하다, 가져갈만 하다 라고 해서 현재 결과값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반품률이 1%야. 1%. 어떨 때는 반품이 빵인 경우도 있어. 한 달 내내. 사실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팔 때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게 반품률인데, 뒤지게 팔아봤자 반품이 많이 나와버리면 이제 말짱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반품이 많을 만한 상품을 여러분 소싱하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한철 팔리는 막 물놀이 용품 이런 것들은 100% 반품이야. 사람들이 다 쓰고 반품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상품 소싱 할 때도 반품률을 여러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고 소싱 하셔야 된다. 이거는 저도 이렇게까지 반품률이 낮을 줄 몰랐어요. 근데 반품률이 어느 달은 빵프로, 있는 날도 1% 걸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계절 상품이니까 판매량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져가자 라고 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고. 이제 이것은 저희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는 대표님 상품인데, 평균 한 15개 이상 팔려요. 하루에 잘 팔리면은 30개 넘고, 17개, 19개, 안 팔리면 6개, 20개, 28개. 그래서 평균 15개 이상 팔리니까 이 정도면 중박은 되죠. 이것도 광고 몇십 하는 거니까. 이걸로 하루에 순수익이 이분이 한 10만원씩 가져가고 있어요. 하루에 순수익이 10만원 정도 가져가면은 이거는 양호하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중박인 경우도 있고, 대박 케이스를 한번 봐볼까요? 대박 케이스를. 이제 이게 좀 대박인 케이스인데, 이때 제 기억으로 리뷰 작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6개, 8개 팔리다가 좀 안 팔려가지고 이때 상품에 대한 변화를 한번 뒀어요. 상품 세팅에 대한 변화를 한번 뒀고, 그 다음부터 시장의 반응을 흡수하더니 30개, 40개, 그러다가 90개, 148개, 이때 품절, 이때 또 100개, 이때는 150개, 지금은 이제 계속 100개 이상씩 팔리고 있고, 이게 상품 하나가 하루에 한 15만원, 20만원을 순수익으로 벌어다 준단 말이에요. 이 양반도 이거 광고비 없이 팔고 있어요. 광고 캠페인 자체가 없으니까 광고비를 쓸래야 쓸 수가 없죠. 이런 사례가 사실 지금 몇 건 나오고 있어요. 한두 건만 나오면 이거 운인데, 토탈하면 한 10건 이상? 10건에서 12건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광고비 없이 충분히 쿠팡 플랫폼에서 100개 이상 팔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쿠팡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는, 말로만 해버리면 사실 말로는 누가 말을 못해요. 다 하지. 실제로 광고 캠페인 없이 파는 판매량을 이제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광고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사업을 쿠팡 내에서 순이익을 챙겨 가시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